그날 밤도 유서는 발끝을 죽이며 복도로 나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아주 작았지만 내 귀에는 칼로 긋는 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이 짹짹 울릴 때마다 그 애의 그림자가 벽을 스쳐 지나갔다. 또 그 방이네. 며칠째였다. 밤마다 같은 시간, 같은 발소리, 같은 문소리. 그리고 새벽녘이 되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와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 방은 원래 남편의 서재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무도 쓰지 않았다.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상하네. 나는 처음엔 내가 착각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유선이 몰래 문을 여는 걸 분명히 봤다. 불 켜진 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손, 그리고 들리는 낯선 종이 부스럭거림. 유선아, 어젯밤에 서재에 갔었니? 네. 아, 그냥 물건 좀 찾으려고요. 무슨 물건? 그냥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눈을 피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싸늘했다. 밤마다 별거 아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녀는 내 말을 못 들은 척 식탁으로 가버렸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싸하게 식었다. 대체 뭘 감추는 거야? 불륜일까? 돈일까? 아니면 남편이 남긴 무언가라도 찾은 걸까? 내 머릿속엔 별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밤마다 불 켜진 그 방 문틈 사이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던 것 같기도 했다. 유선아, 내가 나를 뭘로 보든 좋지만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마음속으로 삼키며 나는 그날 밤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불을 끄고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유선이 다시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방 안에 대체 뭐가 있는 걸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가 나오는 순간 나는 황급히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유선은 문을 잠그고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다. 내일이면 다 끝날 거야.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새벽 5시, 그녀가 나가자마자 나는 그 방 문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문고리에 손을 대자 차가운 쇠 냄새가 났다. 방 안은 어둡고 공기 속엔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책상 위엔 봉투 여러 개와 수첩 하나. 그 중 하나를 열었다. 내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은 남편의 필체였다. 빚변제 기록 김정자.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순간 모든 게 이어졌다. 유선이 밤마다 들어온 이유, 그녀의 불안한 얼굴, 숨죽인 울음. 그 방 안엔 남편이 생전에 아들 이름으로 진 빚 서류가 숨겨져 있었다. 남편이 죽기 전 그걸 유선에게 맡겼던 것이다. 유선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마다 그 방에 들어가 몰래 일하고 돈을 보냈던 거였다. 나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동안 내 머릿속을 뒤덮었던 온갖 의심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 애도 힘들었겠구나. 눈물이 흘렀다. 내가 오해했던 모든 밤들이 그녀의 사투의 시간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조용히 유선의 손에 봉투를 건넸다. 이건 내가 지켜온 거잖아. 나도 이제 알아. 고맙다. 유선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같이 감당하자.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그날따라 그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서류 봉투 속에 있던 남편의 필체, 그 글씨가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빚변제 기록 김정자. 그 한 줄이 내 심장을 붙잡고 흔들었다. 그 서류에 내 이름이 왜 있었을까? 그리고 유선이 그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아침이 되자 유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차렸다. 그러나 나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그녀가 밥그릇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다시 귀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유선아, 네 어머님? 그 방 서류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잠시 눈을 피했다. 어머님, 그건 그냥 오래된 종이들이라.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가 내 의지보다 먼저 나왔다. 내가 그 서류를 건드린 게 언젠데 내 이름이 거기 왜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유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이 집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나는 그날 저녁 혼자 그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남은 봉투들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보증인 김정자.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나는 남편의 빚에 보증을 서 있었던 것이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이 사람아, 당신 나한테 왜 이랬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유선이 밤마다 그 방에 들어갔던 이유를. 그녀는 남편의 빚을 알고 있었고 그걸 혼자서 갚고 있었다. 아들에게도 나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나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그 서류를 펼쳐놓았다. 이거 내가 알고 있었지? 유선은 식은 얼굴로 내 앞에 앉았다. 어머님 죄송해요. 언제부터? 2년 전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알게 됐어요. 그럼 그동안 왜 말 안 했니? 정우는 무너질 거예요. 어머님도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내 귀에 닿자마자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혼자 그걸 감당했단 말이야. 밤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유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어요.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망할 것 같아서. 순간 내 속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졌다. 그래도 나한텐 말했어야지. 내 이름이 들어간 서류인데 왜 나한테 숨겼어? 유선은 눈물을 터뜨렸다. 무섭고 부끄러웠어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실까 봐요. 미워? 내가 널 왜 미워해?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켰는데 어떻게 널 미워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오히려 내 마음이 무너졌다. 그동안 내 며느리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 애의 울음을 들으면서도 외면했으니까. 그날 저녁 나는 그 서류들을 모두 들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당신이 남긴 게 결국 이거였어. 빚, 거짓말, 그리고 우리끼리의 상처. 초가 흔들렸다. 유선이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이젠 숨기지 말자. 다 같이 감당하자.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이해의 눈물, 그리고 용서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유선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어머님,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이제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다. 햇살이 길 위로 떨어졌다. 그날따라 봄바람이 유난히 부드러웠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그 방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의 방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문이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김정자님, 이 통장에 등록된 명의는 김정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다. 정우. 내 아들 이름. 무슨 소리죠?
그건 제 남편 명의였을 텐데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돌렸다. 거기엔 분명히 정우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의 메모. 상속 처리 완료 2016년. 그 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리가 아프도록 복잡했다. 그 통장은 남편의 것이었는데 왜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을까? 정우가 알았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숨이 막혔다. 혹시 남편의 죽음에 그 애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그날 저녁 정우가 집에 왔다. 무표정한 얼굴로 앉은 그 아이를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정우야, 내 아버지 통장 말이야. 내 이름으로 돼 있더라. 정우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건 아버지가 제게 맡긴 거예요. 맡겼다고? 그게 무슨 뜻이니?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사업 때문에요.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면 세금 처리가 더 쉽다고 해서.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떠올랐다. 남편이 죽기 전 내게 했던 말. 정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절대 돈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 귀에 메아리 쳤다. 정우야, 그 돈 내가 건드린 건 아니겠지? 정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 두려웠다. 밤이 깊어지고 유선이 내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어머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의 눈가는 벌써 젖어 있었다. 그 통장 사실 저도 알아요. 뭐라고? 정우 씨가 그 돈 일부를 썼어요. 뭐라고 했니? 회사가 힘들다고. 잠깐만 빌려 쓴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커졌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내가 밤마다 그 방에 들어간 이유가 그 빚 정우 씨가 만든 거예요. 아버님 통장을 잘못 건드린 탓에 빚이 생겼고 그걸 제가 갚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아들이 만든 빚이었다니. 내 안에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걸 왜 이제 말하니? 왜 나만 모르게 했니? 유선은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죄송해요. 어머님이 알면 아드님을 용서 못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벽을 잡았다. 숨이 막혔다. 눈앞이 하얘졌다.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게 아니야. 눈물이 쏟아졌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였다. 이튿날 정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을 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내 손이 떨렸다. 유선아, 네. 이 일 이제 내가 직접 해결할게. 유선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정우 씨는 몰라요. 아버님이 숨겨둔 게 더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 말에 멈췄다. 숨겨둔 게 더 있다고? 그 방 말고 지하 창고 쪽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밤이 되자 나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이 코끝을 찔렀다. 그 구석에 녹이 쓴 금고 하나가 있었다. 손으로 문을 쓸어내리자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2016. 아들에게 남긴 것. 열쇠 구멍은 막혀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 작게 붙은 종이 한 장. 정자에게 열지 마라. 숨이 막혔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안 열면 미쳐버릴 것 같아. 금고를 열려는 순간 화면 암전. 열쇠를 억지로 돌렸다. 찰칵. 금속이 갈리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내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안에는 서류 몇 장, 낡은 봉투,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하나 있었다.
검은색 테이프 위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자에게. 손끝이 떨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정자야. 이걸 듣는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그 목소리. 10년을 함께 살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토록 미워하고 그리워하던 목소리가 이제 녹음기 안에서 메아리 쳤다.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 이건 부끄럽고 두려운 이야기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녹음기에 손을 올려놓고 숨조차 쉬지 못했다. 정우가 내 회사를 살리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아이를 믿었다. 목이 메었다. 그 이름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건 정우가 내 회사를 살린 게 아니라 무너뜨렸다는 거야. 순간 귀가 멍해졌다. 아들은 내가 지켜야 할 존재였는데 결국 내가 그 아이 손에 모든 걸 잃었다. 회사, 사람들, 그리고 내 이름까지. 나는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다. 손끝에서 식은 기운이 올라왔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정자야. 그 애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 애는 날 배신했지만 나보다 더 두려워했을 거야.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난 모든 걸 그 애에게 넘겼다. 내 계좌, 내 명예, 내 죄. 다 정우 이름으로 남겼다. 그래야 그 애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내 죄. 그 단어가 머릿속을 내리쳤다. 남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거였다. 그 결과 모든 비난과 빚은 나에게 남았다. 유선이 울며 밤마다 서류를 정리했던 이유,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바로 이 녹음기 속 목소리 때문이었다. 정자야, 미안하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그 마지막 한마디에서 녹음이 끊겼다. 나는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딸깍. 테이프가 튕겨나가며 구석으로 굴렀다. 그럼 나는 뭐였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는데. 남편은 죽어서도 나를 속였고 아들은 살아서 나를 숨겼다. 그 둘이 만든 거짓의 유산 속에서 나는 평생을 살았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결국 나 하나 버리려 했던 거였구나. 눈물이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가 흘렀다. 새벽이 되자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금고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엔 찢어진 서류 조각 몇 개. 유선이 조심스레 방에 들어왔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다. 유선아, 내가 봤니? 이게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의 진실이야. 유선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들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줄은 몰랐어요. 그 애를 살리려다가 모두를 무너뜨린 거야.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 끝내야겠다. 유선이 놀라서 내 얼굴을 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이 이름을 다 정리해야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살 순 없어. 나는 서류들을 봉투에 담았다. 봉투 겉에는 단 한 줄을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금고 속의 서류를 모두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거실 불빛이 그 위로 떨어지며 내 인생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남편의 녹음, 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 유선의 눈물. 모든 진실이 이제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다. 이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아들은 끝장이라는 것. 밤새 생각했다. 만약 이걸 고발하면 남편의 거짓과 아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이다. 모든 죄는 기록으로 남고 정우는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진실은 누구를 위한 걸까? 세상을 위한 걸까? 나 자신을 위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유선이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그걸 정말 내놓으실 거예요? 그래야 하지 않겠니? 그러면 정우 씨 인생은 끝이에요. 끝이 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하지만 어머님도 다칠 거예요. 언론이 세상이 어머님을 죄인으로 몰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유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냥 우리가 진실을 알면 안 될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선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인간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가혹했다.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다시 틀었다.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정자야, 진실은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부탁만 있었다. 나는 손으로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불을 껐다. 아침이 오기 직전 나는 그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빗물이 멎은 길 위, 하늘은 흐릿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맑았다. 지하철역 근처 쓰레기함 앞에 섰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게 나를 살릴까? 아니면 나를 더 아프게 할까?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넣었다.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모든 비밀이 그 순간 사라졌다. 그날 아침 창문을 열자 빛이 들어왔다. 커피 향이 퍼지고 부엌에선 유선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유선아, 네 어머님, 오늘은 참 평화롭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오래간만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아침 공기를 천천히 데우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늘 옳은 건 아니었다. 어떤 진실은 드러내기보다 묻는 게 용서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복수의 끝에는 늘 용서가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조용한 거리 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고 커피 원두 냄새가 따뜻하게 가슴을 채웠다. 나는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쌌다. 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그 온기가 마치 내 안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듯했다. 이제 진짜 평화로워. 그 말을 속삭이자 내 입가에 조용히 미소가 번졌다. 이곳은 작고 단정한 카페였다. 유성과 함께 만든 우리의 두 번째 인생. 나는 오전이면 커피를 내리고 유선은 창가 자리에 화분을 돌봤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나눴다. 사장님, 오늘도 커피 향이 참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예전엔 좋다는 말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이젠 누가 내게 뭐라 하든 괜찮았다. 나는 이미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유선이 케이크 접시를 닦으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예전엔 늘 마음이 복잡해 보였는데 요즘은 그냥 편안해요. 나는 웃었다. 이제야 알겠더라.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결국 다 자기 마음이더라고. 유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어머님, 이제 진짜 잘 지내시는 거죠? 응. 이젠 괜찮아.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시간보다 더 진심이었다. 하루가 저물고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었다. 주황빛 하늘 아래 커피잔의 표면이 반짝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 정우의 얼굴,
유선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 내 안의 평화를 완성시켰다. 인생은 결국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가 더 오래 견디고 누가 더 따뜻하게 용서하느냐의 이야기였다. 햇살이 천천히 내 얼굴을 비쳤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도 잘 살았다.